자, 오늘은 시험 끝나고 나서 꼭 해야 되는 것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험지 복원이에요. 시험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피드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만약에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면 시험 끝나고 나서 이번에 내가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뭔지 그걸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못 본 거 너무 아쉽죠. 근데 왜인지 이유는 모른다? 그럼 어째서 다음에는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는 시험이 끝난 이후로 반드시 시험지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망쳤다고 시험지 버리면 안 돼요. 우선은 시험지 복원이 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시험지 복원이라는 건 시험 끝나고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시험 시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상세하게 다시 적는 거예요. 다시, 자, 시험지를 다시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시험 시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다시 복기하는 겁니다. 이후 설명드릴 건데 이때는 맞은 문제도 복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다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근거로 풀었는지 번호별로 전부 다 적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모자랐거나 그래서 찍은 문제가 있다면 못 푼 이유를 쓴 다음에 다시 풀어봅니다. 그 문제를 못 푼 이유가 정말로 시간 때문인지 아니면 시간이 더 있었어도 내가 못 풀 만한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파악해 두는 게 좋겠죠. 그러한 이유로 복원본에는 시험 시간에는 어디까지 풀었는데 다시 풀어보니까 어떻게 풀린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오답만 다시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문제에 관한 접근을 어떻게 했는지가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원을 시키는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맞은 문제도 복기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풀이를 보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우선 대부분의 고등학교 시험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시간이 부족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복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식 같은 거 대입해서 바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엄청 돌아가면서 풀고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 문제는 맞췄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돌아가는 풀이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이제 여기서 많이 쓴 거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쓸 수 있는 전체적인 시간을 여기서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답률이 떨어지거나 이제 실수가 유발될 수 있겠죠. 혹시 이렇게 빠른 풀이가 있는데 돌아간 것들은 없는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맞은 문제도 복기합니다. 만약에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오답만 풀고 넘어간다면 이런 부분들 좀 놓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맞은 문제를 복기시키는 이유는 이게 진짜 제대로 맞은 게 맞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풀이가 틀렸는데 우연히 답만 맞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 이제 본인은 자기가 틀린 풀이를 썼지만 틀렸다는 걸 모르고 풀어서 맞춘 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 찍어서 맞춘 건데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제 복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시험지 딱 봐도 찍은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제 맞았지만 이렇게 생긴 문제는 복원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떻게 푸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이 삼각형을 이걸로 나눠보니 3등분이 되어서 1대3 해서 3번으로 풀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으로 풀었는데 맞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파악하기 위해서 복원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어지간한 시험지 그냥 눈으로만 훑어봐도 제대로 풀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가끔은 복원을 시켜야지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그냥 눈으로 얼추 봤을 때는 풀어서 맞은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일단 이렇게 컴싸로 찍거나 이런 흔적도 없고 나름의 풀이도 있고 이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에게 복원을 시켜보니까 이렇게 풀었는데 답이 나오지 않아서 식 있는데 답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10인데 나눠보니 이제 3등분 돼서 10이 3등분 되니까 4cm 해서 2번으로 찍었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지만 보고 눈으로 훑었을 때 이 친구가 이걸 제대로 알고 풀었는지 아니면 찍은 건지 이제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복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지만 보면 되게 간단하게 풀어서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알고 보니 찍어서 맞춘 경우.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학생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안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풀이를 제가 같이 해줍니다. 그래도 닮음인 것까지는 잘 알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알고 어디까지는 몰랐는지 그래서 어떻게 기립이 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제대로 푸는 법까지 알려줘야 진정한 피드백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학생 시험지 그대로 이제 스캔한 건데 보기 보시면은 x 동그라미 x 이렇게 돼서 제대로 이렇게 푼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문제도 제가 시험지만 봤을 땐 몰랐는데 이제 복원을 시켜보니까 자, 풀 때 선다형은 이런 식으로 복원해 주시면 돼요. 기억은 왜 그렇게 했다. 니은이 틀린 이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다 적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디귿과 비읍에 X자가 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보기에 평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이 AC라는 직선과 FD라는 직선이 딱 눈으로 보기에도 평행하지 않아서 X를 쳤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AFE와 FBD 같은 경우도 AFE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고 FBD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인데 이거 역시 그냥 딱 봐도 모양으로 평행하지 않아서 틀렸다고 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수학 시험에서 이제 왜 다른지 이런 거가 약간 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풀 때는 이렇게 풀어도 제가 수학 선생님으로서 야 이거 눈으로 딱 봐도 평행하지 않으니까 안 돼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발견하면 올바르게 푸는 게 어떤 방법인지 그런 거 이제 알려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맞은 문제 복원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보기 몇 가지는 실력으로 풀고 나머지는 이제 그림으로 보고 풀어서 맞춘 경우인데 이제 이런 거는 복원을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복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맞은 문제도 복원시키는 이유인데요. 이거 이제 배운 대로 풀었나 이게 이제 궁금해서 시키는 게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A라고 가르쳤는데 학생이 진짜 A라고 풀었는지 아니면 답은 맞았지만 나는 이 문제를 A라고 가르쳤었는데 그 문제가 기억이 안 나서 뭐 B라고 풀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복원을 시키면 그런 걸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정도는 외워서 쓰라고 했는데 계산을 다 했다던가 뭐 A라고 나는 가르쳤는데 학생이 B라고 받아들였는지 이제 이런 거 복원하면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도 이제 풀어서 맞았고 피타고라스 이 문제도 이제 전개도 그려서 잘 풀어서 맞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복원을 해보면은 뭐 이게 다 이제 계산을 해서 직접 계산해서 풀었죠. 그죠? 여기도 보시면은 전개도 잘 그려가지고 계산해서 풀었는데 이 풀이 자체는 맞는데 이게 이제 제가 자주 나오는 순서쌍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계산을 했다는 거 문제가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고 이제 제가 가르친 대로 학생이 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 시키는 겁니다. 선다형에서는 이 보기 하나하나 어떤 근거로 풀었는지 상세하게 적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기를 끝까지 안 읽고 그냥 이제 중간에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복원을 하다 보면은 이런 나쁜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 2번 문제인데 3번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다 세모 쳐져 있고 이제 4번에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보면은 그냥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쓰다가 원래는 3번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읽어보니 4번이 더 아닌 것 같아가지고 3번에서 4번으로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중간에 이제 내가 생각한 답이 나오더라도 아래 남아있는 보기를 끝까지 읽는 이런 습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원을 하다 보면 1번, 2번, 3번까지만 읽고 4, 5번은 귀찮아서 읽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안 읽었다던가 이제 이런 답변을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시험을 푸는데 이제 필요한 습관이나 이제 뭐 스킬 같은 것들을 제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특히 보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끝까지 읽으면 문제가 오히려 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시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다 읽는 거를 습관으로 들이세요. 이제 아리까리했던 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오답 유무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통은 피드백할 때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린지를 다 체크합니다. 이제 복원 중에 이제 시간이 모자랐다 혹은 찍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 내용을 쓴 다음에 다시 풀어봅니다.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풀 때는 이제 뭐 기억은 풀고 니은은 모르고 디귿은 아니다 해서 이제 기억 맞고 디귿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이제 기억 니은 중에서 이제 기억 니은으로 찍어서 맞은 건데 이제 이런 걸 보고 아 찍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해야 올바른 풀이인지 이런 거를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죠. 학생은 찍어서 맞췄지만 이 시험지를 보는 저는 이제 마무리로 올바른 풀이를 해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찍은 시험지인데 뭐 이 문제를 보시면 1번은 당연히 맞고 뭐 4번은 15분의 2이니까 4번도 맞고 그다음에 5번도 당연히 맞기 때문에 뭐 지금 일단 1번, 4번, 5번은 무조건 맞고 이제 여기서 이제 2번, 3번을 두 개를 못 푼 거거든요. 그런데 2번은 풀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2번이 맞았다고 하면은 이건 지금 이 풀이 과정에서 맞은 점수를 더하는 건데 지금 이제 2점, 4점, 2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맞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점인데 이거 3개는 확실하게 맞은 건데 그럼 일단 기본 8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맞다고 하면은 8점에다가 이제 3점을 더하면 11점이 돼야 되는데 이제 객관식 보기에 지금 11점이 없었기 때문에 4번을 찍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3번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로 나올 수 있는 점수대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때는 3번이 왜 안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어나지 않는 사건과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서 등호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등호가 없어서 틀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문제를 못 푼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나름의 추론을 해서 4번으로 찍었다.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원을 굉장히 이 친구 상세하게 아주 모범적으로 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학생은 찍을 때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는 걸 제가 복원본을 보고 알 수 있죠. 나름 그 추론 능력은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맞은 문제 복원하는 것만 설명드렸는데 사실 틀린 문제는 당연히 복원합니다. 시험 보고 나서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보잖아요. 그죠? 네. 네, 복원도 같이 합니다. 일단 나쁜 습관 발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뭐 보기를 덜 읽고 풀었다던가 아니면 불필요한 풀이가 많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틀린 것 중에 이제 이미 배웠던 내용도 사실 많이 틀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보통은 이제 연습이 덜 돼서라는 결론이 나긴 하는데 이제 배웠던 문제인데 좀 약간 살짝 변형됐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깊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 뭐 교과서라던가 프린터에서 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내가 공부했던 거랑 틀린 문제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수준차가 얼마나 나는지 뭐 어느 정도 변형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면 도움이 되겠죠? 과연 시간이 문제였을까? 이건 앞에서도 설명드린 건데 시간을 충분히 준다 해도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어디에서부터 해결이 안 됐는지, 또 막혔는지, 뭐 나의 이전 학습 방법 중에서 어떤 부분을 더 채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이제 앞으로의 학습 계획도 잘 세울 수 있겠죠? 사실 시험을 못 봐서 마음이 아픈데 이제 끝나고 나서도 이제 복원한답시고 이제 줄줄이 틀린 이유를 쓰자니 이게 되게 좀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자 중 한 명이 저한테 이제 시험지 복원이 약간 부관참시 당하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안 하면 안 되냐. 저는 이 시험지 복원을 언제 면제해 주냐면 이제 만점을 받았을 때 혹은 뭐 시험이 좀 드라마틱하게 올랐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틀린 문제만 좀 시켜준다던가 하는 나름의 아량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애들 표현으로 이제 시험 망해서 이제 이미 죽어가지고 시체가 됐는데 제가 그걸 이제 겨우 묻었는데 이거 다 하나하나 파면서 이제 벌주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이 1년에 4번이나 있지만 이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이벤트는 아니고 나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거를 이렇게 응시하는 좋은 기회인데 이게 이제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반성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도 이제 잘 본다라는 이제 그런 보장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다음 시험에 다시 반영하고 이때 부족한 것을 다시 또 채워서 반영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실력이 향상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원을 하는 이유는 우선 나를 알고 문제를 알아야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험 끝났다고 시험지 절대 버리지 마시고 꼭 복원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만약에 이제 개인 과외 같은 걸 받는 친구들이 있다면 시험지 복원해서 선생님이랑 한 번쯤 피드백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